안녕하세요. 리뷰의 마음 산책입니다. 오늘은 피천득 수필가의 인연이라는 수필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접한 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해 보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 피천득 시인의 책을 읽는 것이 좀 뭔가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았던지 아니면 빌려서 보았던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책을 다시 이렇게 구입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다시 읽어보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받아들였었는지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고전 수필의 느낌이 아주 강한 그런 수필집입니다. 왠지 이 피천득 작가님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정말 한자 한자 꾹꾹 눌렀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필.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색깔은 황홀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제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씌어지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폴로니아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가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졌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잎을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도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까지도 숫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어버리는 것이다. 신춘 1월은 기온으로 보면 확실히 겨울의 한 곱이다. 셸리의 겨울이 오면 이라는 구절을 바꾸어 겨울이 짙었으니 봄이 그리 멀겠는가 이런 말을 해보았더니 신문사에서는 벌써 신춘에 붙여서 라는 글재를 보내왔다. 1월이 되면 새봄은 온 것이다. 자정이 넘으면 날이 캄캄해도 새벽이 된 거와 같이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1월은 봄이다. 따뜻한 4월, 5월을 어떻게 하느냐고? 봄은 5달이라도 좋다. 우리나라의 봄은 짧은 편이지만 1월부터 5월까지를 봄이라고 불러도 좋다. 봄은 새롭다. 아침같이 새롭다. 새해에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웃는 낯을 하겠다. 얼마 전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문득 들리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는 신선한 웃음소리에 나에게 갑자기 봄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이 이름 모를 여자에게 감사의 뜻을 갖는다.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서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여다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여자라면 경제가 허락하는 한 내가 아는 남학생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겠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만약 명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으로 태어난다면 라디오 아나운서가 되어 여러 청취자들에게 언제나 봄을 느끼게 하겠다.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성격 파산자들이라 하여 또는 신문 3면에서는 무서운 사건들이 실린다 하여 나는 너무 상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설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이른 아침 정동 거리에는 뺨이 붉은 어린아이들과 하얀 칼라를 한 여학생들로 가득 찬다. 그들은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을 배우러 간다. 봄이 되면 고목에도 찬란한 꽃이 핀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을 하여도 나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센티멘털하지 않다. 바이올린 소리보다 피아노 소리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병든 장미보다는 싱싱한 야생 백합을, 신비스러운 모나리자보다는 맨발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시골 처녀를 대견하게 여기게 되었다.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는 황혼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소설 배경을 좋아하던 나는 그
그들은 이른 아침 바이올렛빛 또는 분홍빛 새벽 속에서 만났다. 여기에는 일찍이 일어나야 되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시간적 배경을 좋아하게 되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둥,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여 주겠다는 둥, 별별 실행하기 어려운 결심을 곧잘 한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나 늘 웃는 낯을 하겠다는 나의 결심은 아마 가능할 것이다. 조춘. 내게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면 봄을 다시 보는 것이다. 내게 효과가 있는 다만 하나의 강장제는 따스한 햇볕이요. 토닉이 되는 것은 흙냄새다. 이제는 얼었던 혈관이 풀리고 흐린 피가 진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젊음이 초록빛 슈트케이스를 마차에 싣고 넓어 보이는 길로 다시 나올 것만 같아. 어제 나는 외투를 벗어버리고 거리에 나갔다가 감기가 들었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걸음걸이에 탄력이 오는 것을 느꼈다. 충분한 보상이다. 어려서 부르던 노래를 웅얼거려 보기도 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겨울이 되어 외투를 입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봄이 되어 외투를 벗는다는 것은 더 기쁜 일이다. 아무리 포근하고 보드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10년이나 입어 정이 든 내 외투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말이 조춘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춘궁이다. 빈한이란 말은 냉랭한 겨울 날씨같이 오히려 좋은 데가 있다. 나는 영어로 빈한이 아니요 한빈이라는 말을 안다. 그러나 춘궁이라는 말은 없는 듯하다. 봄이 오면 비둘기 목털에 윤이 나고 봄이 오면 젊은이는 가난을 잊어버린다. 그러기에 26된 무급조교는 약혼을 한다. 종달새는 조금 먹고도 창공을 솟아오르리니 모두들 햇빛 속에 고생을 잊어보자. 말아두었던 화폭을 펴나가듯이 하루하루가 봄을 전개시키려는 이때. 봄. 인생은 빈 술잔, 카페 깔지 않은 층계. 4월은 천치와 같이 중얼거리고 꽃 뿌리며 온다. 이러한 시를 쓴 시인이 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읊은 시인도 있다. 이들은 사치스러운 사람들이다. 나같이 범속한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오면 무겁고 둔한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띠고 하늘을 바라다 보면 곧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 잠깐 만나는 일이 있다. 문학을 업으로 하는 나의 기쁨의 하나는 글을 통하여 먼 발치라도 젊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음을 다시 가져보게 하는 것은 봄이다. 잃었던 젊음을 잠깐이라도 만나본다는 것은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이다. 헤어진 애인이 여자라면 뚱뚱해졌거나 말라 바스러졌거나 둘 중이요. 남자라면 낡은 털 재킷같이 축 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빛이 혼탁해졌을 것이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지나간 날의 애인에게서는 환멸감을 느껴도 누구나 잃어버린 젊음에는 안타까운 미련을 갖는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무기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무뎌진 지성과 둔해진 감수성에 대한 슬픈 위안의 말이다. 늙으면 플라톤도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혜도 젊음만은 못하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여생인가 한다. 40년이라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봄이 와요 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나비는 작년에 왔던 나비는 아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지만 그 제비는 몇 봄이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키츠가 들은 나이팅게일은 4000년 전 루시 이국 강냉이 밭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듣던 새는 아니다. 그가 젊었기 때문에 불사조라는 화려한 말을 써본 것이다. 나비나 나이팅게일의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양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작은 축복은 아니다. 더구나 봄이 40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오는 봄. 장수. 비오는 날이면 수첩에 적어두었던 여배우 이름을 읽어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 장면을 회상하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도 때로는 미술관 안내서와 음악회 프로그램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지도를 펴놓고 여행하던 곳을 찾아서 본다. 물론 묶어두었던 편지들을 읽어도 보고 책갈피에 끼워둔 사진들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30년 전이 조금 아까 같을 때가 있다. 나의 시선이 일순간에 수천 수만 광년 밖에 있는 별에 갈 수 있듯이 기억은 수십 년 전 한 초점에 도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와 그 별 사이에는 희박하여져 가는 공기와 멀고 먼 진공이 있을 뿐이요. 30년 전과 지금 사이에는 변화곡절이 무상하고 농도 진한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 이 생활 역사를 한 페이지에 읽어보면 1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요. 하룻밤, 아니 5분에도 별별 사건이 다 생기는 것이다. 과거를 역력하게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장수를 하는 사람이며 그 생활이 아름답고 화려하였다면 그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유복한 사람이다. 예전을 추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가 찬란하였다 하더라도 감추어둔 보물의 세목과 장소를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그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한된 생리적 수명을 가지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아름다운 인연을 많이 맺으며 나날이 적고 착한 일을 하고 때로 살아온 자기 과거를 다시 사는 데 있는가 한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수필도 시와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어나가면 그 느낌이 더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비록 이 피천득 시인이 쓴 그 모든 연륜과 세월들을 제가 다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피천득 시인이 생각하는 시간과 젊음의 소중함, 그리고 새로운 계절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월인데요. 3월, 4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올 텐데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 좀 설레이는 마음들 모두 이 책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